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돌랩 이상무 수정입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매일 라이브 하면서 우리 이돌 재원생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 이돌 재원생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타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오신 이제 분들도 많으셔서 오늘은 조금 평소 같았으면 제가 조금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수능 성적표가 나왔으니까 입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유료랑 무료랑 차이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제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 차이는 뭐냐면, 사실 무료 버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입시와 관련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교육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기를 드림으로써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주드린 거고요. 이제 유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지속적인 피드백을 드리면서 저희가 계산기가 또 더 유료 버전의 계산기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유료랑 무료랑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 버전이랑 이제 연구원 버전과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어쨌든 피드백을 지속하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을 조금 더 진행하기 위해서 1대1로 1시간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것들보다는 제가 직접적으로 조금 더 밀도 있게 입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조금 더 그 계산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개념,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하는 거고요. 우리 본인이 직접 내가 입시를 하기엔 자신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이제 연구원들하고 1대1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유료가 할 수 있는 이제 컨설턴트 분들 수가 있는데 한계가 있어서 지금은 이제 공식적으로 마감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작년 계산기랑 차이점은 뭐냐면, 제가 이제 이돌에 있으면서 매년 수천 명을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거 갈까요? 알겠습니다. 이제 수천 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근데 보통 이게 채팅창인데 이따가 질문 Q&A 시간에 제가 이제 요 채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보면서. 그래서 작년 계산기보다 조금 더 제가 계속 입시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이 떠오르고 해서 추가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돌을 재원했던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돌랩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공지가 다 나갔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오늘 성적표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생각보다 등급 컷이 너무 높게 나와서 이거 원래 가채점 때 라인 잡았던 것보다 굉장히 조금 충격적으로 진학사에서 칸수가 5칸에서 1칸이 된 친구들이라거나, 아니면 고속성장이 전부 연한 초록색인데 전부 빨강이 된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마 올해 말고 작년에 이돌 다닌 분들 만약에 번호가 매칭이 되면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녹화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 영상은 다 안 들어갈 거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원하는 좀 중요한 부분만 클립을 쪼개서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그래도 웬만하면 오늘 듣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최대한 빨리 해서 스스로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오늘 진행한 것들을 잘 해주셔야 어떤 컨설팅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거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꼭 잘해주면 되고, 번호가 바뀐 거는 나는 어떻게 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결국 수능 성적 나온 거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배치표 보는 방법과 배치표에 대한 한계점, 그리고 모의전을 보는 방법과 그 구조의 한계, 그리고 입결이 펑크가 나는 이유, 그리고 저희가 이돌랩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계산기 를 활용한 그 정식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가채점 분석입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가채점 결과가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엄매 1컷을 한 82점, 그리고 화작이 1컷을 한 84점 정도로 잡아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까놓고 보니까 지금 중간에 표준 점수 점프가 한 2번 정도 나면서 한 1컷이 한 84점 정도 잡혀있는 겁니다. 네, 84점 정도 잡혀있습니다. 1컷이 엄매 기준으로. 화작 기준으로는 더 높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아마 가채점을 했던 것보다 컷이 거의 한 2점 정도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 사실상 굉장히 조금 1컷에 걸쳐있던 친구들한테는 최저를 맞추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국어가 중요하지 않았죠. 뭐냐면 수학이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미적 1컷이 대부분 82, 81, 81, 82 진짜 높게 잡았던 곳이 이 정도였는데 딱 까놓고 보니까 몇 점이 나왔어요? 대략 미적 기준으로 88점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해요. 지금 사실상 이게 표준 점수 기준으로는 10점이지만 원점수 기준으로는 대략 한 12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컷이 원점수 기준으로 88점이에요. 그러면은 미적 기준입니다. 어떤 업체들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10점 차이면 표준 점수가 아까 대략 한 12점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면 미적 기준으로 한 76점, 미적 기준으로 64점입니다. 네. 우리 학생들 되게 메가 기준으로 많이 봤잖아요. 메가 기준으로 어떻죠? 메가 기준으로 3컷은 오히려 4점이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보는 메가 기준으로 했을 때, 미적은 1컷이 6점이 올랐고 오히려 4점이 내려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아마도 메디컬 쪽이라든가 서울 상위권 대학교들을 지망했던 학생들은 고속이라든가 진학사가 굉장히 불리해졌을 겁니다. 칸수가 떨어지고 고속 성장 기준으로 색깔이 툭툭 노란색 빨간색으로 그 커뮤니티 보니까 적색편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굉장히 빨간색으로 많이 가까워졌을 텐데 반면에 중위권들은 상황이 다르다 이거죠. 중위권들 한 3등급 언저리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크게 학교가 변화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수학도 등급이 올라가서 최상위권 기준으로 대략 한 수학 국수 표점 합이 1컷이 거의 한 플러스 몇 점? 8점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170점 정도로 들어갈 수 있었던 연고대 라인이 거의 180 가까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선 생각보다 상위권 학생들이 조금 본인이 생각했던 라인보다 타격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과 학생들도 큰 변화가 없을 거예요. 문과 학생 거의 메디컬 학생들이 거의 초토화 폭탄 맞았습니다. 메디컬 학생들이 초토화 폭탄 맞았을 거예요. 네. 미적 만점자만 2,700명은 아니고요. 미적이랑 화작 기하랑 겹쳐서 기하랑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점 147이 2,700명입니다. 네. 그다음 영어가 진짜 중요해요. 영어가 1등급 인원이 반토막 났거든요. 영어가 1등급이 반토막이 났는데 문제는 2등급 인원입니다. 역대급 2등급 인원이에요. 역대급 2등급 인원. 그리고 3등급까지 인원 보면 작년 물수능보다 더 많아요. 작년 물수능보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사실상 저도 좀 의문점이 있었던 게 있어요. 오답률을 분석하는데 분명히 6평, 9평보다는 훨씬 오답률이 낮았어요. 그래서 1컷, 그러니까 1등급 인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담을 하면서 1등급 인원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거 너무 이상한데?
외지 분명히 오답률은 높은데, 그래서 계산을 보니까, 킬러 문제들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애들이 좀 골고루 틀렸던 거죠, 골고루. 그래서 90대 초반 애들이 80 후반으로 많이 밀리면서, 사실상 1등급 원래 끝자락에 있던 애들이 2등급 초반으로 올라갔고, 조금 찍기 신공으로 3등급 대들이 올라온 것 치고는 4등급 대들도 올라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최근 3년, 4년 내에 가장 많은 3등급 인원을 보유하고 있다. 좀 이렇게 되면은 영어를 많이 보는 메디컬 쪽, 그리고 상위권 학교에서는 연대 정도가 영어를 잘 봤을 때 보는 이득이 굉장히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구조적으로 특이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구조적으로 영어 1등급 인원에 비해서 2등급 인원과 3등급 인원이 많은 굉장히 구조가 이상한, 네, 이런 친구들이 많다.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는 뭐 연대 말고는 큰 차이는 없지만 이과들은 뭐 메디컬이 영어를 많이 보기 때문에 특히 백분위 반영하는 메디컬 같은 경우 너무 많이 보잖아요. 진짜 타격이 굉장히 클 겁니다. 사실 영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탐구가 아주 저 놀랐어요. 분명히 가채점 때는 생륜이 막 만점 표준점수 70점이라 그러고 1컷 45점 잡던 데도 있었고, 그죠? 1컷 45점 잡던 데도 있었고, 이제 1컷이 50점인가 하면 건 딸랑 2개였는데,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지리, 역사, 완전 작살냈죠. 특히 생륜 같은 경우 이게 말이 1컷이 64고 47점이지 원점수로 48점이랑 표점 증발을 하면서 1등급 인원 몇 프로다? 10%다. 그러면서 완전히 탐구, 특히 사탐이 너무 망했어요. 이게 진짜 근데 그러니까 사탐은 최근 한 4, 5년간 역대급이었습니다. 저는 가채점 결과를 보면서 이번에 사탐도 어려웠구나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좀 업체들이 좀 많이 틀렸나 봐요. 역대급 점수입니다. 뭐로? 쉬운 걸로. 네, 이따 뒤에서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역대급 쉬운 걸로. 과탐은 그냥 이대로 나왔어요. 과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표준 점수. 뭐 생, G2. 일단 얘가 변수죠. 지금 오늘 아까 뉴스 보니까 이제 수시를 18일로 이틀 미루고 정시는 그대로 간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우리 정시러들한테는 기회입니다. 정시러들한테는 기회. 왜냐하면 수시를 발표를 이틀 미루는데 2일 미루는데 정시는 그대로 한다. 그 말은 뭐냐면 추합을 못 돌려요. 무슨 추합? 수시 추합을 많이 못 돌립니다. 그럼 수시 추합을 많이 못 돌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뭐 한다? 2월 인원이 좀 많이 늘 겁니다. 2월 인원. 이게 과학에서 쏘아 올린 공이 문과 애들에게 기회가 됩니다. 왜? 사실상 2월이 많은 구조가 사실 어디냐면 이번에 최저를 많이 못 맞춘 쪽이 문과 쪽이거든요. 문과 쪽이 최저를 못 맞추는데 그들이 수시 추합을 많이 못 돌려. 빨리 못 돌리니까 사실 문과 같은 경우는 기회. 그러니까 이따가 좀 설명할 건데 올해 문과는 거의 뭐 도박장일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 올해 문과 굉장히 도박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과는 사실 메디컬 쪽은 애들이 워낙 촘촘하게 스나이핑을 하기 때문에 잘 안 뚫리는데 문과는 진짜 말 그대로 도박장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과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표준 점수가 높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1컷 원점수 43, 네, 뭐 45, 그 다음에 뭐 42, 43 굉장히 1컷이 낮은 상태입니다. 뭐 G2는 뭐 말 다 했죠. 표준점 10점 차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제가 어제 나온 표준 점수를 가지고 보통 변환 표준 점수를 만드는 공식이 있습니다. 변환 표준, 문과 은근 최저 많이 맞췄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고려대학교 수시 2월 나오는 거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사탐. 요게 과탐이에요. 이게 보정하는 공식으로 한번 했는데, 이거 화질을 높이는 게 있거든요. 그 화질 누르셔서 480p 이상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조절하시면 나옵니다. 네. 일반적으로 변환 표준 점수가 있는데, 변표 내는 공식에 따르면, 네. 변표 내는 공식에 따르면, 탐구 과목이 100분위 100이 많을수록 불보정이 됩니다. 많을수록. 그리고 100분위 100이 50점 말고 48점, 47까지 찍히는 과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된다? 불보정이 됩니다. 근데 아까도 봤던 것처럼 사탐 같은 경우는 사실상 100분위 100인 과목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점수 차이가 몇 점밖에 안 나요? 0.2, 그죠? 0.19, 0.24, 0.39,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물론 대학교마다 다르게 발표할 수 있어요. 근데 대학교들이 보통 내는 공식의 기준이 이거고, 여기서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랍니다. 근데 이게 몇 점 차이 납니까? 2.4점 차이 나요. 여기 몇 점 차이 납니까? 1.19점. 여기 몇 점 차이 나요? 1점 차이 나요. 변표 건동홍에도 적용이 됩니다. 홍익대는 안 되고 건국대랑 동국대에 적용됩니다. 동국대가 그리고 불보정하는 학교로 되게 유명하고요. 그래서 보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누가 그랬던데, 지금 아마 진학사 보면 성균관대 상경계열에 이과 표본이 겁나게 많다라고 우리 학생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과 표본 되게 많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과생들이 과탐이 어려웠잖아요. 과탐이 어렵기 때문에 과탐 망친 친구들이 많이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과탐 망친 친구들이 많이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왜? 과탐을 못 배우면은 이과에서는 굉장히 불리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무조건 이과가 문과로 침공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애들? 과탐 망친 애들이 넘어가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국어 수학은 못 봤는데 과탐을 잘 본 친구들은 교차 지원을 해도 학교 레벨이 거의 안 높아져요. 그런데 국어 수학을 잘 봤는데 과탐을 못 본 친구들은 교차 지원을 하면은 레벨이 높아져요. 네. 반영하는 방법이, 이과 같은 경우는 과탐을 많이 보지만 문과 같은 경우는 탐구를 별로 안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탐구를 잘 보면, 그게 엄청나게 잘 보면 이과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변표가 이거 아마 진학사가 이 공식으로 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과탐을 잘 본 친구들은 진학사가 잘 잡고 있을 텐데, 문제는 올해부터 공식적으로는 탐구가 통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공식적으로는 사탐과 과탐을 17개 17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공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만약에 사탐과 과탐을 같이 보정을 해버리면 오히려 얘네들은 조금 올라갈 거고 얘네들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사탐의 고100분위 학생들이 좀 유리해질 수 있고, 과탐의 고100분위들은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 변표를 어떻게 쓰느냐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변표 발표가 진짜 중요하다. 아마 이 변표 때문에 변표 딱 나오면 칸수가 확 바뀝니다. 참고로 작년까지는 서강대가 교차 지원이 됐잖아요. 만약 교차 지원 과탐 변표 확 떨구거나 막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표 나올 때까지는 지금 진학사 칸수 너무 연연히 하지 않고 보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이제부터는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제가 이 시간은 이 정도의 점수면 어떤 대학교, 어떤 학과를 갈 수 있을까요? 안정일까요?를
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답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치표랑 진학사와 같은 모의전 사이트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단순하게 칸수만 보고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숫자에 대한 분석적인 부분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일반적인 종이 배치표 형태입니다. 맞죠? 일반적인 종이 형태 배치표예요. 그렇지만 원점수 기준이고 학교별 반영 방법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안 보시죠, 잘. 그 다음에 이런 원점수 배치표도 보지만 우리 학생들은 안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회사에서는 이렇게 엑셀로 배치표를 내는데 이것도 그냥 종이 배치표를 엑셀로 바꾸는 거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요. 이제 5사의 배치표, 요거는 이제 그나마 블록 형태 배치표 중에서 가장 수치적으로 나오는 배치표고 각 학교 환산해가지고 각 학교별 뭘 계산한다? 누백을 계산해서 그 합격 확률을 나타내준다. 즉 과거의 데이터. 그나마 제가 봤을 땐 이 5사 같은 경우는 최상위권 표본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속 많이 보죠. 그래서 이거의 장점보다 점수를 딱 넣으면 뭐가 된다 이렇게 색깔이 나와가지고 내가 될지 안 될지를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배치표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다 여기서 보면 진한 녹색이면은 80%, 연한 녹색이면은 50% 이상, 노란색 이상이면 20% 이상, 빨간색이면 20% 이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면 궁금한 게 그러면 우리 학생들 연초가 나오면 무조건 붙나요? 이게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궁금해요. 연한 초록색이면 써도 무조건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한다고요. 그렇죠?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제가 뒤에서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번에 2022학년도는 이제 통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가 평소에 상담하는데 제가 ITM이라고 해서 이돌 타임머신이라고 해서 점수를 집어 넣으면은 과거 3년에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됐는지를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엑셀 배치표에서 이거는 우리가 정시 배치표로 사용하는 배치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가채점 배치표. 우리 학생들 우리 가채점 배치표고 엄청 뭐라 그랬는데 염전이다. 핵자다. 어때? 아직도 짜은 것 같나요? 아직도 짜신 것 같나요? 우리 학생들 가채점 설명했을 때 아직도 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컷이 올라갔는데? 우리 학생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생들 지금 컷이 지금 돌이켜보면은 애들이 다 짜다 그랬어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지금 내려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지금 표본도 없는 진학사 그리고 확통 1컷을 70점대로 잡고 있는 고속을 보면서 행복 회로를 많이 돌렸잖아요. 네. 지금 맞나요 이제? 네. 탭도 없다고 저희 어떤 컨설턴트 제가 컨설턴트를 교육할 때 탭도 없다라는 말로 교육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어쨌든 이렇게 진행했고요. 이 원점수 배치표의 한계는 항상 얘기했지만 과목별로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국스탐 원점수로 267이고 이 친구는 265지만 결국 이 친구가 대학을 더 잘 가요. 원점수 배치표는 그런 걸 구분할 수 없고요. 왜? 국스탐 중에서 어떻게 내야 되는지. 네. 안 된다고 내가 안 된다고 제가 교육을 할 때 저는 절대 0%란 말을 쓰지 않거든요. 안 된다라고 표현한 컨설턴트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주면 제가 확인할게요. 저는 무조건 얘기하지만 20, 80 스케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절대 0%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원점수 배치표의 한계예요. 원점수 배치표의 한계입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대성학원은 2020년도에 정시 지원 가능 점수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의대는 406점, 수리과학부는 401점 이렇게 쭉쭉쭉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낮은 산림과학부가 391.7점까지 쓸 수가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보면 어때요? 네. 참고로 391.6점으로 갈 수 있는 그 당시 서울대가 전체과의 4분의 3이었습니다. 4분의 3. 참고로 이때 389점대 학생들이 진학사로 5칸짜리가 꽤 있었거든요. 몇 개 있었어요. 진학사로 5칸짜리가. 그런데 389점이 대성별 지표를 보면은 전원 탈락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점수 배치표는 학생들이 생물처럼 움직여요. 우리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멍청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공부 잘한 사람들이 뭉쳐서 만들어낸 증권사 애널리스트 주가를 우리 일반인들은 그것도 못 맞추냐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못 맞추냐. 왜? 그 매번 바뀌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매번 바뀌잖아요. 그 매번 바뀌는 거를 사람들이 수요와 공급에서 왔다 갔다 생물처럼 움직이는데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맞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배치표라고 해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저도 못 맞춰요. 저는 맞출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도구를 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예측을 하면 안 되고요.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응하고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대응해야 된다는 거. 네. 이거는 고속 배치표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이 686.79 생명공학과 같은 경우는 빨간색인데 붙었어요. 빨간색인데 얘는 노란색인데 붙었어요. 아까 연초면 잘 안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죠. 연초면 요 색깔 요놈은요 연초 끝자락이 전원 탈락한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연초가 안 떨어진다고요. 네. 지금 현재 제가 보여준 이 연대과들 중에서 4개 과를 제외하고 전부 연초 커트라인은 전원 탈락했습니다. 네. 찐초도 떨어진 과가 있습니다. 뭐? 글로벌 융합공학과. 그죠? 글로벌 융합공학과. 글로벌 융합공학과 같은 경우는 찐초도 떨어졌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안 사야겠다는 게 아니라 잘 보셔야 돼요. 5명을 뽑는 게 아니라 이 점수를 보시라고. 이 점수를. 693점짜리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노랑, 찐초, 노랑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블록 단위의 배치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서 얘만 찐초니까 어떻게 된다? 오히려 끝자락에 있는 학생들이 소신권 지원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씁니다. 그래서 안 뚫려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작년 입결이랑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서울 상위권. 이제 인서울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죠. 고속을 보면 실패한다는 게 아니라요. 네. 지금 다 얘기를 들어주세요. 요거는 지금 현재 서울권 3여대까지 포함한 인서울 기록입니다. 인서울 기록이에요. 노랑, 빨강이 노란색, 빨간색인데 붙은 비율이 3분의 2입니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지금 제가 메디컬을 들은 게 다른 게 이게 지금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한 흐름을 알려드릴게요. 네, 정시에서 펑크 납니다. 0칸짜리도 붙어요. 제가 지금 우리 듣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뭘 판단하셔야 되냐면요. 지금 의대 라인은 어떻게 설명되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뭐든지 모의 지원, 학생들이 지원하는 흐름 속에서 어떤 숫자들을 가지고 내가 이걸 지원할 수 있을지를 찾는 겁니다. 잘 보세요. 즉 노란색이든 빨간색으로 써도 붙는 친구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스카이라인이거든요. 스카이라인에서는 노랑 빨강이 붙을 확률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중경예시까지는 어때요? 좀 더 늘어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얘는 더 늡니다. 즉 뭐냐면 고속성장 같은 경우, 고속 C배치표 같은 경우는 위의 학교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표본이 모였고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고 학생들이 많이 봐요. 하지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조금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중위권,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 직어국 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노란색이어도 빨간색이어도 써도 괜찮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것까지 같이 보면서 결정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된다라는 뜻. 결국엔 이제 진학사예요. 저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전 진학사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제2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냥 가장 많이 하니까요. 뭐 메가도 모의 지원이 있고 UA도 모의 지원이 있고 다른 데도 다 모의 지원이 있지만 결국 다 진학사의 부분 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저는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조건 빨간색이라고 거를 건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결국엔 제2사인데 네, 제2사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지원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 포카를 하는데 히든 한 장만 숨기고 배팅하는 게임이에요, 지금. 네. 중하위권 안에서 그렇다고요? 울산대 의대가 한 칸짜리도 못 씁니다. 우리 지금 의대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잘 들어보세요. 네. 울산대 의대 모의 지원 20명 중에 18등이 붙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언제? 재작년에. 작년에 성균관대학교 의대 4칸인데 최초 합했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의대라고 빵꾸 안 나는 게 아니고요. 배팅을 다 하고 3장을 다 하는 건 아니죠.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네. 그것도 이따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진학사가 떴던 이유는 합격을 살아있는 확률로 표시한다. 네. 즉, 5 이상이면 합격, 4 이하이면 불합격. 이렇게 되니까 학생들에게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런데 이게 직관적으로 보이는데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 칸수가 정수기 때문에 불연속 함수입니다. 뒤에서도 설명했지만 칸수가 같은 칸수가 아니라 같은 오라도 급이 다른 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칸수의 의미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2020 버전이었고 2021 버전인데 2022 버전 보니까 또 합격이 좀 더 바뀌었더라고요. 보면 대충 5칸이면 보통 한 80%쯤 됩니다. 4칸이면 40%, 3칸이면 20%. 네, 3칸짜리 학생들 중에서 쓰면 20%는 붙는다라는 뜻입니다. 붙는다라는 뜻이에요. 네. 2칸짜리도 이하도 5% 정도 붙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아마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저는 알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항상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 빵꾸를 뚫기 전에 앞서서 5칸짜리를 안 떨어지는 이 20%에 해당하는 5칸이 아닌 걸 고르는 방법. 5칸인데 안 떨어지는 5칸을 찾는 방법과 그리고 4칸, 3칸, 2칸인데도 불구하고 붙는 걸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이 그 얘기입니다. 오늘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 점수인데 여기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진학사는
합격점을 만들어내는 게 기준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의 지원하는 사람들의 등수, 진학사가 생각하고 있는 합격의 등수에 해당하는 점수가 컷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위에 상위권 합격자 표본이 3명만 빠져도 컷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지금은 5등급, 그러니까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인데 어디 대학교를 갈 수 있는가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진학사 넣어보면 내 등수 다 나오잖아. 그 등수가 붙는 등수인지 안 붙는 등수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알려준다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어차피 라인은 계속 바뀔 건데 실시간으로. 5칸짜리가 영원한 5칸이 아니고 3칸짜리가 영원한 3칸이 아니니까. 그걸 보셔야 됩니다. 네, 제2사도 틀립니다. 참고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컷이 좀 올랐어요. 서울대 의대는. 근데 보시면 경희대 의대는 뚫렸습니다. 뚫렸다. 연대는 폭이 났습니다. 폭. 왜? 이때 예비 13번이 마지막으로 문 닫고 들어간 예비 13번이 6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칸짜리 다 떨어진 거예요, 연대는. 반면에 성균관대학교 보세요. 진학사가 원래 추가 합격을 컷을 잡고 있던 게 얘예요. 그러면 789점은 어떻게 된다? 4칸이었겠죠? 근데 이 789점 4칸은 뭘 했다? 최초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균관대학교 의대같이 메이저 의대에서도 4칸짜리가 추가 합격이 아니라 최초 합격을 빡 했다고요. 최초 합. 이게 왜 안 뚫리는 거예요? 네.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진학사가 틀리는 게 아니라 진학생 때문에 학생들이 마음을 바뀌고 움직이면서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의 움직임을 잘 캐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연세대학교 볼까요? 경영학과는 21점이 뚫렸습니다. 경영학과는 21점이 뚫렸고요. 우리 학생들이 보면은 폭이 나면요. 점수는 얼마 안 올라가요. 얘가 폭난과들인데 점수는 얼마 안 올라가요. 그런데 빵꾸가 나면 점수가 훅 떨어져요. 왜냐하면 커트라인 점수, 실제 합격 컷이 나는 점수 기준으로 이거보다 높은 컷의 애들이 되게 많이 몰려 있는데 되게 표본이 많죠. 그런데 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컷보다 아래로 되면 학생들이 뜨문뜨문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예상보다 5명이 덜 들어왔다? 그럼 이만큼밖에 안 돌아가요. 안 올라가요, 점수가. 그런데 예상보다 5명이 더 들어왔다? 그럼 이만큼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폭발이 나면은 점수는 찔끔 올라가요. 그 대신에 그 학생들은 많긴 해요. 근데 빵꾸가 나면은 점수가 훅 내려가요. 근데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폭발이 나면은 많은 학생들이 당하지만 빵꾸가 나면은 극소수의 학생만 그 이득을 가져가게 됩니다. 네, 극소수의 학생만. 그래서 참고로 연세대학교 행정, 네, 중하위권 대학이 더 적용이 됩니다. 오히려 더 뼈저리게 적용이 됩니다. 네, 모든 대학교 다 적용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지만 메디컬부터 직업까지 전부, 지방사립대까지 전부 적용됩니다. 연세대 행정 3칸이었는데 최초 합격 나왔습니다. 네, 연세대 합격 3칸이었는데 최초 합격 나왔어요. 안 된다고요? 안 나온다고요? 그게 왜 나올 수 있었는지, 네, 그거를 이제 조금 아마 5분 뒤부터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요. 뚫리면 시원하게 뚫려. 이렇게 14점, 8점, 6점 이렇게 시원하게 뚫립니다. 안 뚫리면 이만큼 올라갑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진학사가 칸수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절대 점수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오신 우리 학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거 유튜브 올린 거 생각보다 이제 많은 이제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봐주셔서 들어올 것 같은데, 오늘 한계 경쟁들도 설명해드립니다. 네. 내일 3, 4시에 타 채널에서 하는 거랑은 비슷합니다. 네, 타 채널에서 하는 건 비슷합니다. 네, 혹시라도 지금 피곤하신 분은
내일 타 채널에서 하는 걸 아시는 분은 거기에 들어오셔도 됩니다. 거기. 네, 타 채널에서도 제가 진행을 하는데, 글로 들으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여러 숫자들, 데이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절대 이 점수 가지고 진학사는, 네, D로 시작한 데 맞습니다. 그 점수는 절대 칸수를 만들지 않습니다. 네, 칸수를 만들지 않고 뭘 보냐면 되면 112명 중에서 예상 경쟁률이 7.89다. 그럼 14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생각해봐요. 진학사는 어떻게 주는 거냐면 지금 진학사는 10명 모집인 곳이 있어요. 10명 모집인 곳이 있는데 10명 모집인 곳이 있는데 경쟁률을 5대1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학사는 여기가 몇 명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50명이 들어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원을 한 애들. 근데 실질적으로 모의 지원한 애들이 20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0명 뽑는데 20명 들어왔다고 해서 전부 최초 합격을 줘야 돼요? 아니잖아요. 50명이 들어오고 그 중에서 몇 명이 합격한다? 10명이 합격하는데 지금 모의 지원 학생은 20명이니까 몇 명한테만 합격을 주면 된다? 4명한테만 합격을 주면 된다. 네. 결국 뭐다? 요 숫자는 어떻게 나온다? 요 20을 뭘로 나눈다? 경쟁률로 나눈다. 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보면은 14명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 합격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 모의 지원을 하다 보면 이제 1순위, 2순위, 3순위 쓰는 게 있어요. 네, 그거에 맞춰서 이 학교가 2순위, 3순위인데 그 상위 순위를 붙어서 나갈 거라면 얘네가 빠지니까 추가 합격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게 꼭 맞진 않아요. 이게 높은 학교일수록 요 인원을 조금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모의 지원율이 굉장히 높아서 그래요. 그리고 표본의 질이 높아요. 그러니까 모의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실제 원서를 지원하는 풀 중에서 좀 상위권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주는 경향은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이 주긴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절대값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계산을 나눴더니 연세대학교 국문과는 10명을 줘야 되는데 12명을 줬네? 근데 영문과는 10명을 줘야 되는데 14명을 줬네? 그러면 어디가 조금 더 많이 준 거예요? 영문과를 더 많이 준 거잖아요. 예. 네. 그럼 영문과가 어떻다? 후하다. 그럼 여기보다 어떻다? 짜다. 즉 후하다, 짜다. 즉 후하다, 짜다를 비교하는 거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같은 학교 내에서 같은 학과끼리 비교하면 조금 더 그 학교 내에서 학과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입결이 몇 펑크가 나냐면 예를 들어서 진학사가 예상 경쟁률을 5대1로 잡았고 추가 합격률이 50%라면 20등까지가 추가 합격이고 최초 합격이고 30등까지가 추가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경쟁률이 4대1로 끝나면 어떻게 된다? 20등까지 30등까지가 아니라 25등까지 37등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명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한 1등이 9칸, 2등부터 4등까지가 8칸, 5등부터 7등까지가 7칸, 8등부터 예를 들어서 15등까지가 6칸, 16등부터 30등까지가 5칸, 그리고 31등부터 40등까지가 4칸, 41등부터 60등까지가 3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등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얘 4대1로 끝나게 되면 37등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4칸짜리도 7명이 들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31등부터 37등 이 4칸짜리 7명이 다 쓰질 않아요. 왜? 4칸이니까. 4칸이니까. 이 중에서 아까 있죠. 4칸 합격률이 몇 프로라고 했죠? 한 40%라고 했죠? 네, 한 3명만 씁니다. 3명. 그러면 이제 아직도 티오가 몇 티오가 남았다? 4명의 티오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38등부터 40등까지 3명 중에서도 3명이 다 안 써요. 나머지 티오 4개 남았는데. 왜? 4칸이니까. 여기서 2명만 씁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41등부터 60등까지의 3칸짜리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갑니다. 그래서 37등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낮은 등수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상 경쟁률이 실질 경쟁률보다 높으면 즉 예상보다 실질이 덜 나오면 입결이 내려갈 확률이 높은 겁니다. 생각한 것보다 애들이 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 보시면 진학사가 예상 경쟁률을 9.83대 1로 잡았어요. 근데 실제 경쟁률은 어떻게 됩니까? 4.17대 1로 끝났어요. 여기서 아까 궁금한 것 같아요. 예상 경쟁률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전년도 경쟁률과 올해 애들이 지원하는 올해 지원 성향으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경쟁률이 고려대학교가 미쳤었죠. 20대 1이 나왔던 거예요, 이과가. 그러니까 전년도가 20대 1이니까 올해는 지원 성향이 한 3대 1에서 4대 1인데 결국 얘가 높았으니까 예상 경쟁률이 높게 잡혔고, 그러다 보니 실제 경쟁률이 엄청 낮게 나왔죠. 어떻게 됐나요? 네, 평백 87까지 붙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국승라인이에요, 국승라인. 네, 국승라인 점수로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를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빵칸이죠, 빵칸. 0칸짜리가 합격을 했어요. 0칸짜리가.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0칸짜리가 몇 등이냐면 8등입니다. 8등. 8등. 몇 명이 지원했는데 25명이 지원했는데 8등이었어요. 25명이 지원했는데 8등이었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17명은 뭘 보고 지원했을까요? 뭘? 0칸인 주제에 고려대학교 0칸인 주제는 뭔데? 0칸인데 어떻게 왜 얘는 뭘 본 거야 진짜? 눈치 게임인데 그 한 칸, 두 칸짜리는 왜 안 쓰고 0칸이 들어간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즉 이거는 예상 경쟁률도 너무 높게 나와서 있지만 그 다음번에 다른 이유까지 들어갑니다. 뭐 이거는 제가 아마 2번째 올렸던 영상에 나왔던 거예요. 진학사가 공개를 합니다. 0칸짜리도 1.4% 정도 붙는데요. 경희대 영문학과,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한번 볼게요. 미안합니다. 0칸인 주제 죄송합니다. 고려대학교 영문학과,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0칸으로 붙었대요. 언제? 2020학년도에. 그런데 유아교육과 12.3대 1이었거든요. 12.3대 1인데 0칸이 붙은 거예요. 왜? 마감 3시간 전 경쟁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0.9대 1이었거든요. 6시 원서 마감인데 3시 마감이었는데 그때까지 0.9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보고 지르고 간 거예요. 이때 경희대 영문학과도 12.79대 1로 굉장히 높았어요. 여기도 지금 0칸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도 0칸. 12.3대 1은 마지막 경쟁. 이게 마감이 지금 12대 1로 끝났는데 직전 3시간 전에는 1.29로 제일 낮았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허수님, 아직 제 얘기 끝나지 않았잖아요. 왜 그랬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요소가 한 가지 요소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맞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진짜 많은 허수들이 0칸이 80% 90%가 붙은 거예요. 왜?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가 1대1이었어요. 1대1. 언제? 마감 직전에 2019학년도에 1대1이었어요. 보통 한 3시간 전입니다. 즉 이걸 보고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 올릴 때 이것도 제가 조회수가 10,000회가 넘었는데 요게 왜 이러냐면 잘 보세요. 영어교육과가 4칸인데 경쟁률이 1대1이에요. 그런데 이과도 똑같은 거예요. 국어교육과가 5칸이고 1.5대1입니다. 여기 1.9대1이네요. 그러면 우리 학생은 영어교육과짜리 4칸 1대1을 쓸까요? 국어교육과짜리 5칸 1.9대1을 쓸까요? 이거는 문이과가 상관이 없고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아무리 여기가 1대1이어도 4칸이라고 써있어서 불합격이라고 떠있는 것보다 1.9대1이라고 해도 5칸이라고 이걸 쓰게 된다고. 왜? 이걸 쓰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여기를 떨어지고 가군에 있는 다른 서강대나 성균관대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영어교육과가 3칸인데 1대1입니다. 그런데 지리교육과가 5칸인데 1.2대1입니다. 어딜 쓸까요? 네. 요거 못 쓰죠. 얘를 쓰죠.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처럼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쓸 때, 원서를 쓸 때 학교를 잘 포기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런 현상은 작년에 연세대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작년에 연세대 컷은 경영은 한 737점대, 경제는 734점대, 다른 언어 연구는 730점대, 그 다음에 인문은 728점, 그리고 의류 신학은 725 이럽니다. 경쟁률이랑 칸수랑은 상관이 없죠. 그러면 736점인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경영은 4칸이에요. 그런데 경제가 5칸입니다. 그럼 이 736점은 연대 경영을 쓸까요? 연대 경제를 쓸까요? 경제를 씁니다. 732점인 학생이 있습니다. 경영이 3칸이네요. 그런데 영문이 5칸입니다. 어디 쓸까요? 영문을 씁니다. 729점짜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연대 경영이 2칸입니다. 그런데 도고동문학과가 5칸입니다. 어딜 쓸까요? 네. 사실상 허수의 왕이라고 하는 스나이핑을 성공하는 점수대들은 그 학교가 모두 불합격이 되는 라인부터 시작됩니다. 그 학교가 모든 게 블랭크가 즉 결국 이 연대에서 스나이핑의 시작은 본격적으로 720점대 초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720점대 초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여기를 질러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왜? 여기가 4칸이니까. 여기 중에 찾습니다. 한 710점대는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딜 가나 3칸, 2칸, 1칸이에요. 그럼 어디 쓰겠어요? 그냥 지르면. 그래서 작년에 연대 경영이 716점짜리가 붙었던 게 이런 메커니즘. 왜? 중간 애들 여기 못 쓰잖아요. 실제로 경영학과 합격자 표본 보면 720점대 거의 없어요. 왜? 얘네들은 다 연대 되는 과들을 썼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직전 경쟁률이 낮은데 이 과가 중간 이상인 과면 입결이 내려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낮은 과면 어차피 바로 위에 애들이 들어오는 거죠. 네, 숭쇼도 마찬가지입니다. 숭쇼 사건, 644.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과가 커트라인 이건데 여기 바로 밑에
결국 추가 합격을 길게 뚫리게 하려면, 추가가 길게 나오려면 커트라인보다 커트라인 밑에 애들이 별로 없어야 되는데, 이 애들이 여기를 못 쓰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미 여기보다 안전한 다른 학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과가 낮아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보통 보면 경쟁률이 한 1.3대 1 언더일 경우부터는 경쟁률이 1.3 언더인 내려온 것부터는 굉장히 호수들이 들어올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 다음 볼게요. 지금 보시면 진학사가 예상 경쟁률을 잡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과가 학생들이 동일하게 모의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모의 지원. 그러니까 뭐냐면 작년에 연세대 경영 같은 경우는 113명을 뽑는데 예상 경쟁률이 4.14대 1이다. 그럼 두 개를 곱하면 대략 한 460명 정도 실제로 지원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몇 명 지금 모의 지원하고 있어요? 264명. 그러니까 60% 수준밖에 지원하지 않은 겁니다. 진학사가 예상을 한 것보다. 그런데 요과는 뭘까요? 노원어문과가는 예상 경쟁률이 5대 1이에요. 그럼 이 모집 인원과 곱하면은 65명이 지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의 지원을 18명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다? 30%도 모의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같은 경우는 2명 뽑는데 예상 경쟁률 11.5대 1로 잡고 있으니까 13대 1이에요. 그러니까 26명이 23명이 지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웬 넘쳐있죠. 즉 여기서 뭐냐면 이거는 이제부터 뭐냐면 이런 이론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폭발과 빵꾸는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소금물로 예를 들게요. 소금물이 1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요 소금물의 농도는 10%입니다. 소금물의 농도. 소금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맹물을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로 툭 떨어지겠죠. 맹물을 집어넣으면. 그런데 20% 소금물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9대 1이니까 19%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10%였는데 뭘 넣냐에 따라서 이만큼 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미 10%짜리의 소금물이 10분의 9만큼 들어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맹물을 집어넣어봤자 이 소금물은 9%밖에 안 되고요. 20%짜리 소금물을 집어넣으면 얘는 11%밖에 안 돼요. 변화의 폭이 크지 않죠. 즉,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그 뒤에 어떤 표본이 들어오든지 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표본이 굉장히 적으면, 즉 다른 과에 비해서 표본이 굉장히 적게 들어와 있다면 그 뒤에 표본의 수준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보다 어떻게 되는지 이런 상황처럼 엄청나게, 즉 뒤에 뭐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변화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다? 만약에 저희가 표현하는 게 예실입니다. 예상보다 실질이 별로 안 들어왔다. 그러니까 예상은 50명 들어올 줄 알았는데 실질이 20명 들어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2.5. 이제 요 수치가 예실 비율인데 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어떻다? 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아직 모의 지원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뒤에 들어온 어떤 표본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폭발과 빵꾸가 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즉,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폭발이나 빵꾸가 날 확률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것들을 조사를 시킵니다. 지금 예실 비율이 초반에는 굉장히 높은 곳들도 있어요.
아직은 애들이 진학사를 많이 안 샀기 때문에 덜 들어와 있지만 계속 이제 학생들이 수시가 불합격되고 하면서 진학사를 구입해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점점 이 예실 비율이 내려가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높지만 점점 내려갑니다. 그래서 점점 내려가서 작년에 연세대는 점점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3, 4, 3, 3, 3, 3인 이상인 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아까 얘기했던 행정학과 뭐하다? 얘 빵. 얘는 폭. 이렇게 됩니다. 얘는 좀 빵. 이런 식으로 펼쳐진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반면에 작년에 고려에는 3 이상인 과는 하나밖에 없었고요. 네. 그나마 2인 과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네. 즉 뭐냐면 작년에는 연대가 생각보다 학생들이 모의전을 덜 했다라는 뜻입니다. 연대가. 보시면 서울대와 고려대 비해서 연대 비율이 굉장히 낮죠. 모의 지원한 비율. 예상한 것보다. 진학사는 이만큼 지원할 줄 알았는데 이거밖에 안 했어요. 그럼 이게 숫자가 굉장히 크죠. 이게 크거나 이게 작거나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크다라는 뜻은 얘가 둘 중에 하나 크다는 거죠. 근데 얘는 상수니까 진학사가 연세대학교의 예상 경쟁률을 높게 잡았거나 아니면 분석 대상자 수가 너무 적었거나입니다. 즉 예상 경쟁률을 높게 잡고 있다. 그럼 아까 이제 예상 경쟁률을 높게 잡았다. 이 뜻이 뭐죠? 예상 경쟁률이 높다라면 아까도 얘기했던 칸수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든다? 지원자들을 중에서 예상 경쟁률로 나눠서 칸수에 합격을 주는데 얘가 크니까 얘가 작아질 거 아니에요. 네. 연세대학교를 조금 짜게 줬다라는 뜻입니다. 연세대학교를 짜게 줬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저 높은 과였던 연경이 조금 더 그래서 타격이 컸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연세대는 썼으면 다 붙었어요. 반면에 고려대학교를 썼으면 두 군데는 못 붙었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진짜 잘 드세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문이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이과사래요. 잘 보세요. 이 친구는 재미있는 게 한 칸이었다가 한 칸, 두 칸, 두 칸, 두 칸, 두 칸 왔다가 마지막 날 6칸이 됐어요. 마지막 날 6칸. 그럼 이건 쓰면 좋을까요? 쓰면 안 될까요? 잘 들어보세요. 칸수를 우리 학생들 칸수 만드는 거를 점수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 최종 커트라인이 이때 몇이었냐면 308.08점이었어요. 근데 요것도 뭐다? 309점이에요. 지금 오히려 컷이 더 올라갔어요. 컷이 더 올라갔는데 왜 칸수가 좋아졌냐? 잘 들으세요. 이게 의미가 뭐냐면 칸수가 만들어지는 건 절대 점수가 아니다. 뭐다? 그 집단을 쓰고 있는 모의 지원자들의 표본을 가지고 거기서 내가 몇 등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때는 컷에서 내 점수가 287.5점이니까 이 사이에 애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 애들이 점점 칸수가 안 나오니까 빠지고 해서 이 309점하고 287점 사이에 애들이 없어진 상황이에요. 없어진 상황이라고요.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갑자기 애들이 빠집니다. 그러면서 요 허리층이 즉 꼬리층이 없는 상황에서 급격하게 컷이 내려가죠. 이거는 아주 두세 명 가지고 만들어낸 컷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진학사는 일요일 날 쉽니다. 일요일 휴무. 그런데 여기가 월요일 날이 원서 마감 날이었습니다. 그러니 진학사는 어떻게 할까요? 이날 업데이트를 종료합니다.
이때부터는 이 칸수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들이 발생하냐면 이미 이 4칸, 3칸짜리가 5칸 올랐고 5칸짜리가 7칸 올라오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면 애들이 안 쓰던 애들이 씁니다. 안 쓰던 애들. 어느 정도 쓰는지 알려줄게요. 보면 마지막 업데이트 때 여기에 합격 분석 대상자 수는 몇 명이에요? 23명입니다. 23명이에요. 참고로 이과는 지금 전북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저는 지금 어떤 특정 학과 학교가 아니라 저는 지금 학생들이 지원하는 표본의 수준을 가지고 통계적 확률로 합격이 합격을 알려주는 방법을 찾아주는 거예요. 원래는 23명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갑자기 6칸으로 확 올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몇 명 들어와 있습니까? 1월 11일 날 23명이 150명으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몇 등으로 떨어졌어요? 61등으로 떨어졌어요. 현재 이 친구는 학생들이 업데이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실지원으로 바꾸면서 61등으로 떨어진 상태예요. 하지만 이 친구는 여전히 몇 칸으로 보여지고 있다? 6칸으로 보여지고 있다. 진학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업데이트가 끝난 순간에 움직이는 것 같이 실시간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다? 이과는 분명히 예상 경쟁률이 2대1밖에 예상이 안 됐던 건데 갑자기 마지막 날 컷이 낮아지면서 애들이 몰려들어오면서 경쟁률이 어떻게 된다? 6.76대1로 폭등합니다. 6.76대1로 폭등을 해요. 그래서 292점에서 끝납니다. 그럼 그 말은 뭐냐면 287점인데 이 6칸이었던 학생은 썼으면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 광탈. 네, 6칸도 떨어지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6칸도 떨어지는 이유는 여기서 나와요. 5칸도 여기서 나와요. 그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에 마지막 날 컷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컷이 올라갔다. 마지막 날 업데이트 때 컷이 올라가면 이거예요. 원래 5칸짜리 있던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4칸짜리가 돼요. 그러면 이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서 쓰는 걸 포기합니다. 포기.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네. 다른 곳으로 이동해요. 그러면서 더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왜 빵꾸가 내려냐면 이렇게 포기한 애들이 발생하게끔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저는 진학사에 어떤 관계도 없는데 진학사의 예측 변동 리포트를 사시면 이걸 사시면 아까 같은 흐름이 매일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안 사면 본인이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네, 요 한 15,000원인가 20,000원인가를 투자를 해서 15,000원인가 20,000원인가를 좀 투자를 하면은 이런 거 매일 노가다를 덜 해도 되니까 웬만하면 좀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비싼 거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노가다 좀 덜 해도 돼요. 네.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컷이 올라가면서 상대방으로 커트라인 근처에 있던 애들이 포기하면서 뚫렸을 경우에 그 폭이 굉장히 내려올 수도 있다. 다시 한 번 얘기하면 전 진학사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제가 하는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진학사 표본만 봐도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진짜 위험 부담 없이 안정적인 과를 지원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 빵꾸가 나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예상돼. 이 친구가 원래는 5칸이었어요. 연대 의대예요. 근데 연대 의대가 마지막 날 최종 컷이 내려갔어요. 연대 의대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마지막 날 6칸 올리고 됐거든요. 그러면 이 애들은
다 떨어집니다. 왜냐면 컷이 1로 끝났거든요. 컷이 여기서 끝났어요. 컷이 여기서. 이 친구한테. 그럼 이 친구들은 5칸인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연대 의대를 5칸이라서 썼는데 떨어진다고요. 이게 얼마나 끔찍해요. 연세대학교 의대가 5칸이라서 합격이라고 떠서 썼는데 떨어진다. 얼마나 끔찍해요. 그래서 요런 것들 잘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컷이 점수가 내려가서 내가 4칸인데 5칸이 됐다? 절대 이게 안정적인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메이저 의대를 떨어져서 그냥 인솔의대 가면 애들이 반수 안 할 것 같나요?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캠스터디 학생들도 무료 정시 상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의대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이돌 재원생들은 무료 상담 신청하시면 컨설턴트 분들이 다 줄 거예요. 네. 이거는 지금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거는 학교 학과를 찾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 계산기는 진학사에 나와 있는 표본 수치들 여기에 입력을 해서 예상 합격률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중하위권 그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작년에 다녔던 재원생 취급되는지는 우리 연구원이 좀 대답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먼저 한계 경쟁률 계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한계 경쟁률 계산기는 뭐냐면 역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버틸 수 있는 대학별 반영 다 필요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했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진학사를 보고 쓰는데 진학사 칸수 볼 때 우리 학생 5칸인데 그 학교 반영 방법, 그 학교가 과목별로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냥 집어넣었을 때 5칸일지 4칸일지만 보는 거잖아요.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보시면 모의 지원 리포트에 있는 인원수랑 등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모의 지원에 있는 인원수, 등수. 그리고 실제 지원의 인원수와 등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확정 모집 인원이 있고요. 여기에 예상 경쟁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4년치 추가 합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넣으시면 지금 보였던 숫자들 이렇게 넣으시면은 한계 경쟁률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계 경쟁률. 그러면 한계 경쟁률이 이렇게 나오면 지금 보면 예상 경쟁률보다 한계 경쟁률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합격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의 경쟁률인데 그거보다 예상 경쟁률이 낮게 나오니까 합격 확률이 한 76% 정도 나오는 겁니다. 네. 요거의 의미는 뭐냐면 통계적인 확률로써요. 100번을 쓰면은 76번은 먹고 24번은 떨어지는 정도의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정도의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한계 경쟁률이 반면에 이거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숫자가 내려가겠죠. 즉 한계 경쟁률이 예상 경쟁률보다 높으면은 합격 확률이 올라갈 겁니다. 반면에 한계 경쟁률보다 예상 경쟁률이 크면은 합격 확률이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네. 진학사 결제는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제대로 계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 요 성균관대고 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불합격입니다. 불합격이에요. 등수들을 입력을 했더니 그리고 추가 합격을 입력을 했고 3칸인데 3칸인데 여기서 보면은 예상 경쟁률보다 한계 경쟁률이 높아서 합격률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원래 보통 3칸이면 한 30%, 20%밖에 안 되는데 77%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건 이상한 거예요. 이상. 뭘 잘못했다. 뭘 잘못했는지야. 이 해에 소프트웨어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을 했어요. 근데 작년에 여기 뭐가 있다? 연고대가 있거든요.
원래 가군에 있을 때는 연고대랑 성균관대 소프트웨어를 쓰고 연고대 붙어서 빠져나가는 애들 있기 때문에 추가 합격이 굉장히 높았는데 나군으로 오면은 연고대랑 같이 붙어야 되니까 당연히 가군으로 빠지는 곳이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추가 합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저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군이 이동되었을 경우에는 군 이동 시에는 이 한계 경쟁률 계산기를 쓸 때 그냥 진학사가 주는 예상 추합률이 있거든요. 그거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많진 않은데 만약에 군이 이동되었다라면 군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이걸 바꿔서 넣으시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다 이돌 재원생들한테는 다 저고요. 다 줍니다. 언제 할 때? 무료 상담할 때 다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칸수 보정 계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칸수 보정 계산기에 대한 조건은 뭐냐면 보시면 7칸, 6칸, 5칸, 4칸, 3칸, 2칸의 각각의 합격률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까도 뭐예요? 정수, 즉 뭐다? 불연속 함수예요. 불연속 함수. 불연속 함수. 근데 보시면 이 친구 5칸, 얘도 5칸입니다. 지금 얘도 5칸, 얘도 5칸인데 5칸인데 급이 달라요. 왜냐면 이 5칸은 464등인데 649등까지 합격을 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다? 464등인데 649등까지 합격을 주고 있으니 내 앞에 150명이 들어와도 합격이 유지돼야 되는 겁니다.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5칸 같은 경우는 23등인데 24등까지만 합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2명만 들어와도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5칸이라고 하더라도 내 앞에 몇백 명이 들어와도 합격이 유지가 되는 과가 있고 내 앞에 딸랑 2명만 들어와도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5칸하고 뒤에 5칸은 급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숫자만 보고 543 써야지 642 써야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칸수를 정확하게 읽어야 돼. 그래서 이 친구들 6칸인데 추가 합격이야. 일단 우리 학생들 중에서 5칸 최초 6칸 추가 굉장히 고민 많이 하는데 우리 학생들 최초만 보고 얘가 더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얘가 더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최초랑 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칸수가 중요한 거예요. 왜? 칸수가 뭘 나타내는 거니까? 등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 친구는 226등이에요. 근데 몇 등? 398등까지 합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226등인데 398등. 즉 합격자 표본에서 거의 상위 55% 정도 되니 지금부터 표본이 거의 2배 가까이 되더라도 2배 가까이 돼야만 불합격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안정적인 거예요. 추가 합격이 많이 돈다. 왜? 이거는 다군이니까. 그래서 6칸 추가가 불리한 게 아니라요. 절대로 칸수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정 계산기를 제가 만든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7칸, 6칸, 5칸, 4칸, 3칸, 2칸 게 따로 떨어져 있는데 5칸끼리도 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누기 위해서 제가 소수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5칸이긴 한데 5칸 안에 10명이 있어. 그 중에 1등이면 얘는 거의 뭐에 가까운 거예요? 5칸이긴 한데 5칸 중에 1등이가 거의 6칸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거를 5.9칸 이렇게 보정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5.9칸이 과연 여기선 확률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불연속 함수를 제가 연속 함수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아까 보시면 2칸이 10%였거든요. 10%, 20%, 40%, 80%. 네. 실질적으로 진학사 정역을 X라고 했을 때
5칸까지는 네, 2배씩 늘어나는 미치 2인 지수함수의 형태입니다. 네, 미치 2인 지수함수 형태입니다. 그리고 5칸 이하인 경우는 불합격률이 곱하기 4배 곱하기 4배. 네, 그래서 5칸 이상인 경우에는 불합격률이 4분의 1인 지수함수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함수 형태로 식을 넣어서 내가 5칸인데 15명이 있고 그 중에서 내가 2등이다. 그럼 5.9칸 돼서 88.3%의 합격률이 나오는 겁니다. 나도 5칸이야. 근데 나는 18명 중에 17등이네? 그럼 5.1칸에서 합격률이 58.8%라는 겁니다. 네, 지수함수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이 계산기가 이렇게 된다. 나는 4칸인데 4칸 중 13명 중에 2등이야. 4.8. 그러면 50.8%입니다. 나는 4칸이야. 근데 19명 중에 9명 중에 9등이야? 그럼 4.2칸이니까 32.1%야. 즉 지금 제가 이걸 만든 이유가 뭐냐면 같은 칸수 내에서도 그 칸수 등수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합격률을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5칸이면 웬만하면 합격하는데 그 5칸 중에서 좀 높은 등수여야지. 보시면 같은 5칸이라도 합격률이 몇 프로 차이가 납니까? 통계적인 확률이 30% 차이가 납니다. 예. 내일은 그게 되게 중요한 거. 우리 김지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하셨는데 우리 김지수님이 생각하기에는 입결이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하죠. 입결이 절대 고정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엔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되듯이 우리 학생들이 매일매일 지원했다 빠졌다 하면서 바뀌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종이 배치표를 안 좋아하는 게 종이 배치표는 그냥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고속성장 배치표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애들이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컷이 바뀌는데 그것까지 반영하지 못하잖아요. 작년에 요 활동을 엄마, 아빠, 누나랑 같이 해서 4명이서 800개 학과를 분석해서 2칸짜리 학과를 최초 합격한 친구가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빵꾸나 폭발의 기회를 얻는 사람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얻는 거지 그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이 칸수가 나한테 예상 합격률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는 추이를 분석을 해서 그 추이에 맞춰서 마지막에 쓸 수 있을까 없을까가 다른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5칸하고 4칸하고 그 학교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상대적인 비교를 하시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비교를. 그래서 요거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아까 예상 실질 비율 계산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실 비율 같은 경우 얘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얘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포기날이나 빵이 날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했잖아요. 즉 합격의 예측 변화율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거는 수시가 끝난 다음에 시작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시 끝나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먼저 하면 할수록 좀 더 많은 과들을 볼 수 있긴 해요. 그러면은 예실 비율이 커지면 이 합격 예측 변화율도 커집니다. 네. 그러면 그 합격 예측 변화율이 커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그 아까 예상 합격률의 레인지가 넓어지겠죠. 네. 넓어지겠죠. 네. 재원생이 아닌 경우는 요거 당연히 받고 추가로 그러니까 재원생 뒤에서 설명할게요. 뒤에 궁금한 거는. 그래서 이게 예측 변화율이 커진다. 그래서 예실비율에도 보시면 작년에 연대가 조금 적었고요. 지원이 성대가 조금 이 라인지에서 적었고 경희대가 좀 적었다. 중앙대는 왜 높냐? 다군 때문에. 한국외대도 왜 높냐? 다군 때문에 높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점 보시면 일반적으로 지원율이 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관심사들이 내려갑니다. 모의 지원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진학률 계산기. 이 대학 진학률 계산기는 뭐냐면 앞에 나온 이 예상 합격률을 집어넣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률은 뭐다? 적어도 한 개의 대학교에 붙을 확률. 즉 여사건으로 구하는 거고요. 여사건. 그래서 여기에 예상 합격률을 집어넣으면은 얘 값이 나오고 얘 값이 나옵니다. 복수 합격률은 2개 또는 3개의 대학교에 합격할 확률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90% 이상 쓰는 게 제일 좋거든요. 90% 이상 쓰는 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다 90, 10%, 10% 이렇게 써버리면 요거는 92%겠지만 요 놈은 92%니까 요 놈은 19%밖에 안 돼요. 그러니 무조건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도 90, 여기도 한 50 이상 만드는 게 그나마 3순위 학교만 가는 게 아니라 2순위 이상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가 이거는 마지막 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즉 한계 경쟁률도 매일 바뀌거든요. 매일 바뀌어요. 아마 점점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표본들이 계속 들어오면. 그런데 이 마감 직전 경쟁률은 마지막 마감 3시간 전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의 탄생한 원리는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얘 빵꾸 났잖아요. 근데 사실은 직전 경쟁률이 이랬고 경쟁률이 엄청 올랐지만 다 뭐가 들어왔어요? 허수가 들어왔다. 즉 기존에 있는 실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경희대 영문학과 역시 경쟁률 미친듯이 터졌지만 직전 경쟁률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러면 이 이후에 들어온 표본들은 대부분 뭐다? 허수라는 거죠. 허수. 그래서 제가 2088개의 과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대1 이하였던 이 과가 나중에 보통 6대1까지 넘어가더라고요. 평균적으로. 1대1과 2대1 사이에 있던 과들은 거의 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요 2대1에서 3대1 사이의 과는 이 정도, 3대1에서 이 정도 이렇게 올랐어요. 점점 변화율이 점점 내려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요거 수치를 더하면 1.77, 요거 수치를 더하면 1.68, 여기서 여기 더한 게 1.73, 여기서 더한 거는 1.63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오히려 2대1 이상인 과들에 대해서는 1.7 정도 늘어난다는 거죠. 반면에 여기는 더 이상 늘어나고. 그러니까 전 여기서 착안을 했습니다. 직전 경쟁률이 여기서의 가정은 이거예요. 직전 경쟁률이 한 2.5대1 이상이 될 경우 여기에서 이제 지원하는 애들은 사실 허수가 많지 않다. 기존에 지원했던 표본의 수준과 비슷하게 들어올 확률이 많다가 가정입니다. 즉 요거는 거의 다 대부분 허수잖아요. 네. 결국은 뭐냐면 제가 이거를 상관관계를 분석했더니 X의 개수로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했지만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는 다 필요 없고요. 계산기 돌리시면 돼요. 저는 제가 뭘 했다? 계산기 이론적인 설명을 하는 것 뿐이지 계산기 이론 모르셔도 거기 넣으셔서 합격 확률 나오니까 그것만 보시면 돼요. 1.75.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고민한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학생들은 실제 경쟁률은 몰라요. 왜? 마감된 뒤에 나오는데 마감된 뒤에는 원서를 못 쓰잖아요. 마감된 뒤에 원서를 못 쓰니 결국엔 우린 뭘 비교하면 된다? 직전 경쟁률에 대략 한 1.7에서 1.8을 더한 것과 한계 경쟁률을 비교하면 된다. 한계 경쟁률을 비교하면 된다입니다. 그래서 그걸 비교한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서 한계 경쟁률 계산기가 50%고 그리고 칸수 보정 계산기가 50%였는데 마지막 3시간 전에 넣었더니 여기서 70%가 나왔다. 그 말은 뭐겠어요? 아, 마감 직전 경쟁률이 낮아서 실수들이 많이 덜 들어왔구나입니다. 이 한계 직전 비율 계산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앞에서 한계 경쟁률 계산기와 칸수 보정 계산기 예실 비율들을 가지고 아마 쭉 정리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한 80% 수준의 합격률이 가져 있는 과, 한 50% 수준의 합격률이 있는 그룹, 그리고 내가 스나이핑을 하는 20% 그룹, 이렇게 3개를 나눠서 학교를 추적을 하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3개 과씩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3개 과씩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요걸 집어 넣어 보고 한계 직전 계산기를 보고 마지막에 더 높은 과들을 써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한계 경쟁률은 계산기에서 나온 거고요. 마감 직전 경쟁률은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진학사 수치가 아니라 뭐다? 실제 수치다. 그러니까 요것과 즉 요놈과 요놈은 진학사에 가지고 있는 걸로 저희가 추적을 하고 있잖아요. 진학사에서 나온 자료들을 가지고 추적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 이 한계 직전 비율계산기는 뭐다? 결국에는 실제 자료와 비교해서 결정을 한다 입니다. 네. 그래서 한계 경쟁률 계산기 칸수 보정 계산기보다 한계 직전 비율 계산기가 더 합격률이 높아진다라면 충분히 써볼 만하다라는 겁니다.